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라인업이자 또 아주 섹시한 쿠페형 세단이죠. 아테온, 그것도 부분 변경 신형을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변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나름 알게 모르게 아주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꽤 많은 변화를 거쳤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 아테온 또 어떤 매력과 즐거움을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부분 변경 신형 아테온 일단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뭔가 극적인 변화는 조금 덜해요. 딱 이상적인 부분 변경의 모습을 잘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주간주행 등을 이 로고 가운데까지 아주 길게 빼서 시동을 켰을 때 조금 더 존재감을 높인다라는 정도가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범퍼의 형상도 이 양끝을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다듬어서 신형다운 모습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폭스바겐 로고 정도 까지 이외에는 기존의 아테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 변경 아테온 괜찮아요. 원래 디자인이 워낙 이뻤기 때문에 굳이 무언가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지금 봐도 2022년도에 나온 신차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고 이쁜 모습에 또 경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램프와 그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경계가 모호하면서도 상당히 굴곡지고 입체적인 느낌이 정말 좋고요. 그 사이사이를 흐르는 유광 블랙과 이 크롬 바의 형태도 정말 화려하면서도 고급감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보닛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가 더욱 흰색이라서 이 음영의 조화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아주 날카로운 이 캐릭터 라인을 비롯해서 이 크렘쉘 보닛이라고 하죠. 양 끝까지, 팬더 끝까지 위치해져 있는 이 절개 면적 전체적으로 차가 더 넓어 보이고, 또 아주 감각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다듬었다라는 흔적을 이 옆에 팬더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알게 모르게 미학적으로 굉장히 이뻐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는 옆모습에서 더욱더 두드러지는데 쿠페형 세단의 특징을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측면부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아테온의 옆모습은 한눈에 봐도 정말 우아하고 이 섹시한 아주 매혹적인 자태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고 한눈에 우와 하고 감탄사를 내지르지 않을 사람은 정말 없어 보이고요. 실제로 봐도 정말 너무나도 이뻐요. 조금 더 세부적인 디테일을 살펴보면 먼저 이 캐릭터 라인, 도어 손잡이 살짝 위쪽으로 흐르는데 역시나 이 본인 라인처럼 굉장히 진하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꽤나 깊게 마치 종이접기 하듯이 아주 날카롭게 접어서 정말 베일 것처럼 굉장히 정말 역동적이면서 스포티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군데에 나름의 이런 크롬 장식을 조금 더 덧대서 그런지 한층 더 고급감을 나타내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무광 재질의 살짝 은색 톤을 또 컬러와 매칭을 시켜 놓았네요. 다채로운 면도 볼 수가 있겠고, 이 신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피렐리 피제로 사양의 245 40R 19 타이어가 매칭이 됩니다. 여기에 또 19인치 휠,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 한편으로는 이 차의 운동 실력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무난무난합니다. 아주 못생겼거나 별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아주 날렵하고 또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쁜 거는 맞는데, 그냥 디자인 전체적인 이 모습이 예전의 아테온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좀 평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 차는 아주 멋있는 이 늘씬한 이 쿠페형 라인, 그리고 멋쟁이 차답게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깔끔하게 갖추고 있죠. 이런 모습도 확실히 일반적인 라이벌과는 완전히 다른 아테온만의 멋스러움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뒷모습은 이 감각적인 디자인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조금의 변화만 거쳤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일램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크기나 이런 형태는 기존과 같지만 이 안쪽 구성을 생각보다는 정말 참신하고 독특하게 표현을 해 놨어요. 이 한쪽 끝에는 이 IQ 라이트, 폭스바겐의 전매 특허죠. 전용 라이팅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레터링도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로고와 함께 이 아테온이라는 이 알파벳이 기존의 부분 변경 이전의 차는 살짝 좀 멀고 좀 크기도 좀 작았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조금 큼직하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 새로운 글씨체. 그 다음에는 부분 변경의 흔적은 뭐 찾아볼 수는 없어요. 범퍼의 형상이나 이런 크롬 도금, 후방 반사 등의 이 가로형으로 길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요 배기구의 이런 라인까지도 기존과 같습니다. 네, 실내는 꽤 과감한 변화가 돋보입니다. 우선은 이런 구성이라든지 디자인 스타일의 틀을 통째로 바꿔 놓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도어 쪽의 패널, 이런 디자인 형태나 모습이 예전 아테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결 깔끔해지고 좀 정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이 도어 패널의 이런 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께가 꽤나 얇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날렵하고 아주 얄쌍하게 표현을 해놨다. 이는 즉 전체적인 이 실내 공간, 이 손이 뻗어가는 다양한 이 활동 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고 실제로 시각적으로도 차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도어 패널 디자인의 변화 정말 칭찬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 시선을 정면으로 두면 이 스티어링 휠의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살짝 D컷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양 끝에 손잡이는 타공을 다 뚫어 놓았는데 이 타공이 구멍의 범위가 굉장히 촘촘해요. 예. 약간 황공포증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어쨌든 아무튼 손에 쥐는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 가운데 폭스바겐의 새로운 아주 얄쌍한 로고와 함께 이 양 옆에 버튼들의 변화가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기존의 폭스바겐 스티어링 휠 버튼 너무 정말 작기도 했고 잘 보이지도 않고 누르기도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완벽히 달라졌습니다. 정전식과 감압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터치 형태의 이 버튼의 느낌이 누를수록 정말 큼직하고 또 편안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패들 시프트도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부착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풀 디지털 계기판 역시나 보기 너무 좋습니다. 선명할 뿐만 아니라 이 각 숫자의 크기나 폰트의 느낌이 아주 정갈하게 배열이 되어져 있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디지털 계기판 이 그래픽이라든지 이 구현 과정이 아우디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시인성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시선을 위에 두면 이 틸트업 방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놓여져 있죠. 기본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부분 범위라든지 이 직관성은 정말 좋긴 하지만 이런 틸트 방식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물론 이 버튼 하나로 접고 펼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중앙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센터 패시아 모니터 위쪽의 변화가 큽니다. 송풍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변을 감싸는 트림의 형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아테온에서 봤던 이 가운데에 있던 살짝은 어정쩡했던 아날로그 바늘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네. 플래그십 라인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 아날로그를 꼭 넣으라는 법은 없죠. 네. 오히려 저는 이 뺀 게 더 이쁜 것 같고 신형다운 굉장히 매끈하고 심플하고 세련된 모습 아주 칭찬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전체적인 틀은 기존과 같지만 이 거대한 모니터 안쪽 UI 구성이라든지 한결 더 깔끔하고 세부적으로 또 섬세하게 다듬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타일 형식으로 되어 있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스와이프의 느낌, 연동이라든지 반응 하나하나 눌렀을 때 표현이 되는 이런 모습, 모션들이 상당히 직관적이면서도 또 섬세하고 깔끔하게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컬러를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자몽 색깔도 있어. 이런 것도 정말 이쁘고 그리고 나서 이 한 번 컬러를 바꿨을 때 이런 반응 상당히 직관적이면서도 빠르고 이 계기판의 라인이라든지 직관적 무드 등을 곳곳에 설치를 해서 밤에 주행할 때 이 감성 품질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살짝 손만 갖다 대도 인식을 하는 모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라이트를 바꾸고 싶어 살짝 손을 갖다 대면 바로 이렇게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살짝 멀어지면 또 자연스럽게 꺼지는 이런 것도 꽤나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공조장치 버튼의 모습도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형 티구안에서도 한번 소개됐던 적이 있었죠. 다 터치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역시 이 터치의 느낌에 따라 이 밝기라든지 빛이 표현되는 느낌, 각도, 반응이 정말 빨라요. 아주 잘 만든 유닛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선을 살짝 내려서 센터 터널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위쪽의 모습이라든지 뭐 다양한 디지털 요소, 송풍구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요 아래쪽은 살짝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렇게 크게 바뀐 부분도 없을 뿐더러 뭐 파사트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저 그런 폭스바겐의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요즘은 조금은 이제는 좀 둔탁한 모습의 이 긴 변속 레버를 비롯해서 이 주변에 뭐 버튼의 나열, 건강한 컵홀더, 뭐 주차 브레이크라든지 오토홀드, 키를 간단히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 12V 소켓까지 이제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도 나름 플래그십 라인업이면 말이죠. 그래서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 변속 레버 앞쪽에 미닫이 형식으로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마련을 해 놓았어요. 신형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재터리 공간이었죠. 이 긴 변속 레버가 자꾸만 이 휴대폰을 넣고 뺄 때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뭐 노트 시리즈라든지 뭐 울트라 시리즈라든지 큰 휴대폰을 넣고 빼거나 할 때 뭔가 상처도 날 것 같고 그렇게 클린하고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센터 터널, 이 디자인의 형태라든지 구성은 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뒤쪽에 콘솔 박스는 뭐 알맞은 크기를 보여주고요. USB-C 타입 포트 2개를 별도로 마련을 해 놓았네요. 이제 2열로 넘어가 보시죠. 2열의 경우 기암급 라인업답게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쿠페형 세단이기도 하고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 실내 공간 2열에 들어와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여유롭고 좀 넉넉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 굉장히 넓죠. 뭐 전혀 흠잡을 곳이 없고요. 생각보다 머리 윗 공간도 꽤나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시트 포지션의 자세라든지 등받이 각도를 나름 최적의 설계로 만든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죽의 느낌이나 퀄리티는 무난무난해요. 뭐 아주 뛰어나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안 좋다는 더더욱 아니고요. 편입 품목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 가운데 팔걸이 겸 컵홀더가 중앙에 위치해져 있네요. 나름 좀 특이한 구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열선 당연히 있어야죠. 온도 조절까지만 가능한 약간 3웨이 구조가 되겠네요. 이것도 터치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쪽엔 뭐지? 별도의 또 USB-C 타입 하나 12V 아울렛 포켓이 들어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뭐 별다른 큰 특징을 찾아볼 수는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날씨가. 요 가운데 엠블럼을 살짝 밀면 전동식으로 열리죠. 기본적인 공간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워낙 좋습니다. 이 쿠페형 세단, 특히 패스트백 디자인의 차 트렁크 열리는 공간이 완전히 넓기 때문에 웬만한 그래도 SUV 수준스러운 아주 널찍한 공간을 세단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테온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아래쪽 면이 꽤나 깊어요. 상당히 깊게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짐을 넣는 이 공간감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좀 더 월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이렇게 세로형 거리 정도가 편입 품목으로 조금 더 볼 수가 있겠고 이 안쪽에도 칸막이를 둬서 여분의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네요. 하지만 이 폴딩 시트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2열 시트를 폴딩을 해보면 살짝 기울어져 있는, 살짝도 아니야, 꽤나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뭐 완벽한 평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박을 즐기거나 할 때는 에어매트가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폭스바겐 신형 아테온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2.0L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매 특허죠. DSG 7단 자동 변속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은 이전보다는 10마력 더 높아졌어요. 200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40.8kgm를 발휘합니다.
EA288이라는 코드명을 쓰고 있는 이 2.0 TDI 디젤 엔진, 요소수를 2번이나 분사를 해서 최대한 이 환경적으로도 조금 더 친환경에 가깝게 만들어 놓고 효율이라든지 성능을 모두 다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지금 아주 아름다운 단양의 굽이치는 이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본격적인 차의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노멀과 컴포트 모드를 왔다 갔다 사용을 하면서 여유롭게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시동을 켰을 때 그리고 조금씩 속도를 올렸을 때의 감각은 역시나 그 디젤 엔진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아주 조금의 진동이라든지 소리가 들리긴 하죠. 이게 단점으로 볼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그냥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냥 여지없이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일정 속도 이상 중고속 영역에 들어가면 역시 조용하게 일반 가솔린차 못지않게 나름 여유롭게 힘을 축적하면서 정속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크게 디젤 엔진이라고 흠잡을 곳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EA288 엔진 중고속 영역 조금 더 속도로 올라갔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이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지 정숙성 부분에서 예전에 폭스바겐 2.0 TDI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가솔린 엔진 차 못지않은 부드러운 감각을 잘 뽑아내주는 게 신형 2.0 TDI 엔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젤 엔진이 주는 이 넉넉한 또 이 저속에서의 펀치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면서 아테온의 능력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이 노멀과 컴포트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 반응에 맞춰서 꽤나 앞머리를 묵직하게 눌러주면서 코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인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행 모드를 조금 더 역동적이게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이 DSG 7단 변속기의 변속 세팅이겠죠. 확실히 고 RPM에서 계속 적극적인 운전을 유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맞춰서 스로틀도 활짝 열어 제끼면 꽤나 빠른 가속감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코너에 들어갔을 때 이거 웬만한 스포츠 세단과 견줘도 전혀 손색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민첩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너무 좋고요. 이에 맞춰서 핸들링과 코너링 실력이 수준급이에요. 폭스바겐 라인업 중에서도 단연컨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 주행 실력, 특히 전체적인 밸런스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덕분에 운전을 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또 재밌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스티어링 휠의 감각도 좋지만 운전의 즐거움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테온에 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서스펜션, 특히 이 하체 세팅, 댐핑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앞에 맥퍼슨 스트럿, 그 다음에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조합도 훌륭하고 심지어 이 안티롤바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역동적인 스포츠 주행을 코너에서 빠르게 이어나가도 차가 깔끔하게 앞머리를 묵직하게 들어가서 깔끔하게 뒤를 또 꽁무니까지 아주 잘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는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과 합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 댐핑 컨트롤 시스템에 있습니다. 부분 변경 신형으로 오면서 꽤나 신통방통한 물건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바로 DCC라 부르는 어댑티브 세시 컨트롤입니다. 이 댐핑 값을 운전자 원하는 또 취향에 맞춰서 탄탄하게 조였다가 또 여유롭게 풀었다가 할 수 있는 건데, 무려 15단계나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행 중에 인포테인먼트 조작만으로 말이죠.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C를 조절해 볼게요. 너무나도 쉽게 되어 있어. 지금 노멀이죠. 일단 한번 컴포트로 가볼까? 컴포트로 한번 낮춰 볼게요. 이 도로 위에 잔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예. 이거 컴포트로 맞춰놓고 주행 모드 컴포트로 다 세팅해 놓으면 아주 고급스러운 뒷좌석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아스팔트 이 도로 노면을 떠 다니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극단적인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격하게 코너를 돌아 나가 보면 이 도로의 모든 굴곡을 여지없이 미세하게 탄탄탄탄탄탄 계속 엉덩이 끝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거 뭐지? 꽤나 놀라운데요. 댐핑 값의 조절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차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민첩하면서도 또 예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와인딩이 지속되는 공간에서는 오히려 이런 세팅이 더 유용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지금의 도로 상황과 아주 매칭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15단계를 손쉽게 터치로 조절을 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는 게 꽤나 즐겁게 이 차를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운전이 너무나도 즐겁고요. 그저 그런 멋스러운 디자인에만 초점을 둔 쿠페형 세단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게 부분변경 신형 아테온이 갖고 있는 파워트레인, 그리고 동력계와 합을 맞추는 각 부품들의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분변경 신형이 갖고 있는 이 상품성에서의 단점은 크게 찾아낼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이렇게 멋있고 스타일리시하고 달리기 실력까지 출중한 이 녀석을 한국 시장에서 디젤 단일 트림으로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가 갖고 있는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속 시원하고 좀 자연스러운 가속감을 보여주는 가솔린 엔진이라든지 좀 더 출력이 높은 그런 파워트레인이 좀 목말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디젤 좋습니다. 순간적인 펀치력은 뭐 가솔린과는 또 다른 매력을 안겨주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선택지가 많다면 200마력 그 이상의 출력을 갖고 있는 동력계도 이 차와 매칭을 시킨다면 전혀 흠잡을 곳 없이 오히려 조금 더 완벽한 스포츠 드라이빙, 그리고 역동적이면서도 속 시원하고 경쾌한 운전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주행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젤 단일 트림, 폭스바겐 코리아 빨리 가솔린 어떻게 해서든 좀 갖고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물론 알아요, 시간이라든지 여러가지 물리적인 이 한계가 있는 거는 맞지만 또 요즘 대세가 가솔린 차가 또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하고, 확실히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아테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행 완성도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디젤뿐만 아니라 가솔린 그 이상의 고성능 엔진을 얹어도 제 역할을 200배 이상 수행해낼 아주 멋진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폭스바겐 부분변경 신형 아테온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5,490만원에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폭스바겐 프로모션을 더하면 5천만원 완전 초반대까지 조금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엄연히 브랜드의 기함급 라인업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어디 하나 허투루 만든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편의 및 안전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죠. 게다가 부분변경 신형으로 오면서 한층 더 세련되고 다듬은 이 정제된 디지털 요소와 디자인 스타일은 당연하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일단 크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쿠페형 세단이라는 차별화된 포인트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합리적으로 구매를 한다면 꽤나 살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부분변경 신형 아테온을 만나봤는데요. 도도하리만큼 세련된 외관 스타일을 바탕으로 또 매너 넘치는 약간 젠틀맨 성격을 갖춘 이 감각적인 실내 감성 품질, 여기에 팔색조 매력을 뽐내는 파워트레인의 능력까지 여러 조화가 어우러져서 확실히 브랜드의 기함급 차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줬습니다. 그만큼 아주 매력적이고 또 훌륭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